여러분, 잠이 밥 혈당을 드시고 나서 지킵니다. 갑자기 잠이 부족하면 나른해지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혈당이 여러분 몸에 보내는 조용하고 간절한 경고예요. 식후 혈당이 140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 몸속 소중한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이 흐려지고 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장병,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무서운 흐름을 막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늘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게 이 채널의 소망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혈당 하나 때문에 조용히 무너져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걸 꼭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분들, 내 몸이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더 열심히 찾아드리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혈당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볼까요? 혈당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혈당이에요.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내보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의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공복혈당 정상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정상 140 미만, 공복혈당 100에서 125 당뇨 전 단계, 공복혈당 126 이상 당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약 30%가 자신이 당뇨인 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느낌도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과 신장과 눈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 건강검진 정상이었는데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북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해마다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매번 이상 없음 판정을 받으셨고요. 본인도 가족도 모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고 발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복혈당은 정상이셨는데 선생님, 공복혈당은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셨어요. 합병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멍해지셨어요. 매년 정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공복혈당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건 식후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예요.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고 6개월 뒤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 왜 무서운 것일까요?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나요? 밥을 먹은 후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치솟는 현상입니다.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시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200을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혈관이 조용히 손상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겨요.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췌장이 지쳐갑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췌장이 인슐린을 쏟아내는데 이걸 수년간 반복하면 췌장이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온몸이 나른하고 무거워집니다. 식후에 유독 졸리고 피곤하신 분들,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세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탈진 상태가 됩니다. 식후 졸음 혈당 스파이크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최대 200까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를 만큼 혈당과 치매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 치매 예방. 여러분, 이제 혈당이 단순한 당뇨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겠죠? 혈당 관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혈당을 지키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방법 1.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첫 번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먼저 향긋한 채소와 나물을 드세요. 그 다음 고소한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를 드세요. 마지막에 따뜻한 밥을 드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리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연구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40%까지 낮아집니다. 식후 혈당 40% 낮아집니다. 어렵지 않죠? 된장국, 나물, 김치 먼저. 두부, 생선, 고기 다음. 밥은 맛있게 마지막에.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방법 2. 식후 10분 걸으세요. 식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밥 드시고 나서 딱 10분만 걸어주세요. 고작 10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가 식후 혈당을 최대 22%나 낮춰줍니다. 더 놀라운 건 30분을 한꺼번에 걷는 것보다 식후 10분씩 3번 나눠 걷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나눠서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발 뒤꿈치 들기 운동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근육이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한 바퀴가 인생을 바꿨어요. 실화입니다. 충남에 사시는 72세 최 어르신 이야기예요. 당화 혈색소가 7.8까지 올라서 의사에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최 어르신은 주사가 두려워서 식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딱 5분, 다음 주엔 10분, 한 달 뒤엔 15분, 그리고 6개월 뒤 당화 혈색소가 6.4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어요? 최 어르신이 수줍게 대답하셨어요. 밥 먹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걸었을 뿐인데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작고 꾸준한 습관 하나가 소중한 인생을 바꿔요. 방법 3.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바꾸세요.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이에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종류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혈당을 빠르고 급하게 올리는 탄수화물 대신 혈당을 느리고 차분하게 올리는 탄수화물로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일 드시는 하얀 흰 쌀밥,
구수한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폭신한 흰 식빵은 든든한 통밀빵이나 귀리빵으로 바꿔보시고요. 달콤한 떡이나 과자, 라면 같은 것들은 달큰한 고구마, 고소한 콩류, 신선한 채소로 조금씩 대체해 보세요. 달달한 과일 주스 대신 싱그러운 통과일을 껍질째 조금만 드시면 훨씬 좋아요. 껍질째 씹어 드실수록 혈당에 좋습니다. 밥 지을 때 현미나 귀리를 30%만 살짝 섞어 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잊으면 적응되고 오히려 구수해서 맛있어지세요. 방법 4. 식습관 외에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식사 조절, 운동, 수면.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혈당이 걱정되셔서 뭔가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으신 분들, 이런 성분이 있다더라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정보를 한번 나눠 드릴게요.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입니다. 복용 전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요즘 혈당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성분 중 하나가 베르베린이에요. 황령 같은 자연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관련 제품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만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장 건강과 혈당이 연결돼 있다는 연구도 늘고 있어요. 장 속 유익균이 활발하면 혈당 흡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정보만 참고하시고 판단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참고 정보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방법 5. 물 한 잔의 힘입니다. 물 한 잔이 혈당을 낮춥니다. 다섯 번째,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희석되고 신장이 남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를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은 꼭 챙겨주세요. 식전 물 한 잔은 포만감도 만들어주고 혈당 상승도 한결 완만하게 해줘요. 달콤한 음료, 달달한 과일 주스는 피해 주시고 커피는 설탕 없이 아메리카노로 즐겨주세요. 방법 6. 깊은 잠이 혈당을 지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자막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서 혈당을 밀어올려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수면을 며칠만 반복해도 혈당 조절 능력이 25% 이상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당에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발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를 사르르 풀어주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혈당에도 100% 맞는 말입니다. 방법 7. 평온한 마음이 혈당을 지킵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립니다. 마지막 7번째, 마음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즉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간이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내요. 즉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마음이 무거우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따뜻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조용히 적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고요하고 깊은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잔잔한 음악 감상, 자연 속 산책,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혈당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화병이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 여사님 이야기예요.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마음 깊이 고생하고 계셨던 게 드러났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음식은 완벽한데? 이분 음식은 완벽한데요? 깊은 스트레스가 혈당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 여사님은 그날부터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조금씩 평화를 되찾으셨어요. 석 달 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음식도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이 그 모든 것의 기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만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7가지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밥은 마지막에. 2. 식후 10분 가볍게 걸어주세요. 3. 흰 쌀밥을 구수한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4. 혈당 관리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5. 맑은 물 하루 2리터 챙겨 드세요. 6. 7시간에서 8시간 포근하게 주무세요. 7.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꾸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나물 한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이 소중한 내일을 바꿔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선물해 주신 이 몸 사랑으로 잘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소중한 가족에게, 정겨운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차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